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신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올해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좀 월요일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3월에 이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주말 사이에 시장이 좀 관세 부과 이슈가 오늘도 역시 불거지고 있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쪽 관세를 매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 나오고 중국 쪽에서도 관련된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또 뭐 기업 리스트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좋지는 못했으나 지금 하루 정도 우리가 이제 쉬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올랐던 것을 또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방어를 잘 했다. 지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역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 조선 기자재, 해운 그리고 일부 휴스턴이나 넥스틸, 강관업체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집중됐고 오후장 들면서는 다소 좀 전력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이쪽 관련해서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빠졌기 때문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도 3%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눈에 보였던 것은 오전에 하락 출발했던 전력기기 관련주가 일단은 3%대 4% 정도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 반등을 좀 주고 끝났다는 점 정도이고요. 낙폭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수단으로 봐서는 좀 잘 버텨줬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주도 섹터로서는 방산, 조선 기자재, 해운 이런 쪽으로 역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다는 점도 추가적인 주도력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낙폭과대 섹터가 다시 좀 올라올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10.58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하락 출발을 여전히 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종목들 꽤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역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주도를 하던 종목들이 꽤 빠지면서 관련 섹터들이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일부 해운 그리고 방산, 요소수와 히토류, 통신, 가상화폐 등 일부 상승 출발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광물 협상 결렬 소식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의 예상 하회 그리고 상호 관세 언급 등이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광물 협상 결렬 관련해서는 그날 협상 테이블에 관련해서 이게 동영상이 좀 돌았죠. 저희가 좀 당시에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설전을 좀 봤는데 양쪽 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트럼프가 좀 의도된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무리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고 언급도 글쎄요 양복은 왜 안 입고 다니냐, 양복은 안 입냐 등을 포함해서 복장부터 이야기해가지고 트집을 좀 잡기 시작했고 등등 당신은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등등 포함해서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느냐 등등 포함해서 계속 이제 트집을 좀 잡았죠. 근데 그런 태도도 물론 이제 백악관이 좀 아쉬웠고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없이는 또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선도 치르지 않고 계속 대통령직을 또 유지하는 것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존심 이걸 좀 여러 가지 국익 차원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것을 지켰긴 했지만 사실 국익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회담 상황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무리한 트럼프의 일부 의사가 있긴 했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교 정책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뷰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 또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협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었고 광물 협상 등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진행됐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하게 내쳐진 것도 있죠. 트럼프가 식사도 이제 다 취소하고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광물협정 취소하고 오늘 이제 장중에 나온 것은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군사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의 회담은 사실은 굉장히 실패한 회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스타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견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무례한 것들에 대한 설정을 좀 하고 부통령까지도 나서서 사실 젤렌스키를 약간 공격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분명히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젤렌스키도 사실은 좀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으면 조금 참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약간 미국도 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러니까 뭐 3차 대전 이야기하는 거냐 뭐 약간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식의 대립이 나타나면서 물론 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사실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보면 조금 불리한 것은 맞았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조금은 이 언어나 표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노련하게 좀 더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시장에서 이 광물 협상이 이제 이번에 사인까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던 게 완전히 엎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주말 사이 그 변수가 가장 좀 크게 뭐 이야기가 좀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일부 받아서인지 방산업종에 대한 강세가 여전히 나타났던 배경 중에 이유가 일부 좀 된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관련해서 첫 번째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어떤 협상 결렬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잠정 중단 명령을 하는 바람에 유럽의 방산주가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오늘 방산주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ISM 제조업 지수가 50.3으로 예상치 50.6과 전월 50.9 대비 하회했습니다. 자, 첫 번째 표를 좀 띄우시면 자료가 나옵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2월달 지표가 이렇게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역시나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세 번째, 오늘 4일부터 예정대로 멕시코와 캐나다 향 25%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10% 추가가 됐고 4월 1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도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관세 우려 때문에 AI 낙폭이 또 확대됐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7% 급락을 했고 ISM 제조업 지수 영향에 경기 우려로 달러와 시장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아래로 내려가면서 뭐 역시 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에 약간의 수급이 또 들어오기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코스피는 숨고르기 장세였습니다. 뚜렷한 방향성과 순매수 주체가 부재했고요. 조선과 방산 등 뭐 기존의 주도 섹터 그리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관세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그런 섹터 중심으로 산업재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현물 순매수 매도 대금이 역시 사는 쪽도 파는 쪽도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1,000억 원 미만으로 거래대금도 오전 기준 5조 5천억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거래대금이 진행이 됐습니다. 7거래 연속 순매도 진행하던 외국인 선물 수급은 오전 기준 순매수 전환했고요.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1,900계약 이상 순매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비 지원 비중 EU와 1, 2 다투던 미국의 지원 중단 선언이 나타났죠. 여기에서 EU 방위비 증가 사유가 대두되면서 역시 방산 쪽에 급등각이 나오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나토 주요국 GDP 대비 방위비 비중 확대 압박, 이제 기존의 기준 2%대에서 GDP 대비 5%로 올리는 압박을 지금 하고 있죠. 나토 방위비 증가 사유가 될 수 있겠고 EU 국가 다수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한국의 3.1절 휴장일 유럽 방산주가 급등했고요. 라인메탈이 플러스 13.7% 정도 이상 급등각을 보였으면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K방산 금일 상승폭이 확대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종은 코트라가 미국 30년간 매년 42조 군함 발주를 보고했는데요. 하나오션 장중 15% 이상 상승하면서 역시 한화그룹주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그 외에도 조선주들이 조선기재자와 더불어서 같이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철강은 휴스틸 등 철강주 상승했고 넥스틸 오늘 오후에 또 괜찮은 모습 보였고요. 철강주 일부 중소철강주가 좋았는데 미국 현지 공장 운영에 따른 관세 회피와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판가 상승 기대감이 이제 휴스틸 등에 있었고 오늘 아마 리포트가 장중에 나왔나요? 그리고 넥슬 같은 경우는 아마 장중 오늘 기관 대상 무슨 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슬도 장중에 급등각이 오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투심 위축이 됐고 외국인 순매도에 대형주 중심의 약세이긴 했지만 뭐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았고요. 말씀드렸던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는 한 4% 가까이 일단 상승으로 상당히 견조한 상승을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무산 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일부 약간 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죠? 뭐 약간 방패 들고 돌아다니는 뭐 그 사람 뭐 이슈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약간 혐한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에 무산된 게 약간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 볼 수는 있겠고요. 그렇지만 뭐 SM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보와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뭐 미디어 쪽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결렬이 되면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주의 약세 연동되면서 역시 약세를 나타낸 섹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 초반 뭐 여러 가지 외국인 기관, 운송 장비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장중 순매도 전환했고 국내 증시는 관세 우려에 비교적 지수단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금요일에 관세 현실화 우려가 지난 금요일에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하락장을 틈타서 포지션을 바꾸는 그런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긴장감, 미국의 정책 모멘텀 유입된 방산, 조선업종이 오늘 또 상승하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 등은 수급이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하락하는 등 수급 이동이 역시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업종의 강세 부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명령에 이어서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할 의지의 연합을 추진하면서 방위비 진액을 논의했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단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는 통에 유럽도 뭔가 전리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미국이 빠지니까 유럽은 좀 신났을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감싸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라고 아주 다독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유럽이 뭐 우크라이나가 엄청 뭐 예뻐서 그러겠습니까? 본인들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전리품을 가기 위한 어떤 논리를 뭐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유럽 쪽의 방위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한화유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운수 등의 방산업종 일제히 상승했고 뭐 코츠 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뭐 중소형주도 일단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한화그룹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주 한화도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모습까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종이 강세였습니다. 미국 해군이 2054년까지 약 4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서 신규 함정을 조달할 예정이라는 코트라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배경이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소식에 한화오션, 그다음에 HJ중공업은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조선기자재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뭐 밸브, 강관 이런 쪽도 여전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 우려가 역시 부각이 됐고 또한 유럽연합이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안을 3년간 유예하면서 전기차 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 BM,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업종이 역시 약세였고요.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소식도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오늘도 여전히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상승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등 일부 미디어, 엔터주와 위메이드, NC소프트 등 게임 업종도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 역시 약세였습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우회 수출 규제 방안 추진 소식에 엔비디아가 8%대 급락을 했고 AI 반도체 섹터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등에 관련된 종목도 약세였습니다.
업종의 상승 탑3는 운송장비 부품, 운송창고, 음식료 담배, 그리고 업종 하락 바텀 3는 의료 정밀기기, 화학, 오락 문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양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그래서 중국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뭐 미국 쪽에 관세 이슈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국 양회 내용에 따라 우리가 또 한국 시장이 커버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보입니다.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가 양회 내용에 따라서 일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더군다나 양회 쪽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 이렇게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석유화학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회 내용에 따라 또 이런 섹터들,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거와 관련된 쪽이 또 잠깐 반짝 상승세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째려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가 수출 정책을 전환시키는 그런 여부가 또 양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미국 고용보고서도 확인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보고서가 경기 우려를 또 잠재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관세부가 현황 관련해가지고 연합뉴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전기차, 배터리, 뭐 리튬, 태양전지 어떻게 지금 관세부가 현황이 되는지 한 자리로 표로 이렇게 표시된 상황이고요. 캐나다, 멕시코, 철강, 알루미늄, 뭐 미국산 제품 상호 관세, 농산물 관세부가, 자동차, 반도체, 뭐 구리에 대한 관세부가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자동차 등도 아마 관세 부과를 왜냐하면 지금 정부 효율화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세수 수입을 더 늘리고자 하는 뭐 목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자동차 관련 등에 대한 관세가 좀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목재 등에 대한 관세도 있을 걸로 보이면서 최근에 목재 가격이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도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구리가 또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구리 관련주,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 관련된 가격 전가 여부에 따라서 이 구리나 비철금속 관련 쪽이 또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의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쪽이거든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화된 추정치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8%로 추가적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GDP 나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플러스 4%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5% 추정치에서 마이너스 2.8%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우려가 GDP 나우 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보이는데 근데 떨어져도 너무 단기에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게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할 수밖에 없고 GDP 나우 관련된 이 데이터는 엄청나게 자주 바뀌거든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1분기 성장률 추정치 급락은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을 때처럼 관세를 예상하고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 관련된 수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뭐 불과 플러스 4% 정도의 GDP 나우 관련된 지표가 나왔다면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 2.8%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급망 강화에 따른 수입 수치가 급등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2.8%까지 하락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장비 투자의 성장이 좀 없고 주택 투자의 수축도 함께 반영됐다는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목을. 자, 그런 항목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 단기적으로 급하게 떨어졌는데 또 일부 좀 조정이 되면 또 갑자기 뭐 한 달 사이에 이게 또 돌아설 수도 있는데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일단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예측이 3회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죠. 기존에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 있을 거로 봤는데 2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말 사이에 3회까지 지금 금리 인하 횟수가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경기에 대한 분위기가 살짝 금리 인하 횟수, 추가적인 횟수가 나올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제 섹터별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역시 오늘도 뭐 주소 섹터였죠. 방산입니다. 방산. 현대로템도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가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어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현지 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충돌했고, 사실 좀 그냥 뭐 쫓아냈다 이 정도로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의 뭐 쫓겨나가다시피 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표출된 이후에 EU 국가들이 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EU 군비 증강 등을 논의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을 찾아서 키어 스타머 총리와 회담을 가진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28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의 추가 차관 지원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유럽 주요국이 방위 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보 협의체인 의지의 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은 총선에서 기록 승리한 기독민주당 그리고 기독사회당 연합 주도로 방위 인프라 특별기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독일도 추가적인 어떤 방위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타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뭐 인상도 험악했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고 옆에 있는 부통령도 아주 험악하게 사실은 젤렌스키를 밀어 쏘아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러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시나리오대로 계획된 어떤 그런 뭐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위 기금에 어쨌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약 4천억 유로 인프라 기금에 4천억에서 5천억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독일 쪽에서도 큰 자금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유럽 쪽의 각 국가들이 어쨌든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드리면 유럽 방산 주가의 급등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한 후에 투자자들이 지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월요일 유럽 무기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영국의 BAE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17% 급등했고요. 독일의 라인메탈은 14%, 프랑스의 탈레스는 16%,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는 장 초반에 10%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전보장을 철회할 것을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을 예상하면서 방위산업 주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키어 스타머 관련된 독일 총리가 일요일에 젤렌스키와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포함한 18명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유럽이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막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기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미국이 지원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유럽 정치인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국과 노르웨이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었고요. 독일은 아마도 곧 그렇게 기금 등을 표함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군비 증강이 강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은 좋은 바이어입니다. 한국 K방산의 좋은 바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K방산들이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주의 상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TSMC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를 예정대로 현지 시간 4일부터 부과하겠다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이게 이제 USMCA인데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 물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졌던 북미 3국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관세 정책 강행 속에 조선해양업계 반사 수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산업 장악력을 고려해서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과 관련된 국제해상 운송 서비스의 수수료를 부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선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히는데 뭔가 조치가 조만간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지난달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은 현재 296척의 함대를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30년간 매년 평균 12척씩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하고 미국 정부도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서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 약 42조 원 동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 시장 확대는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진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 파급 효과는 대기업 조선소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서 역시 K조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 에너지 부흥 정책에 따른 LNG 시추 선박 수주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특히 LNG 관련된 쪽의 프로젝트 한국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협의 중에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섹터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오션, 조선해양 등뿐만 아니라 STX엔진, 하나엔진, 태광, HJ중공업, HMM,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해운주, 그리고 물류 관련된 현대글로비스나 태웅로직스 관련된 물류 관련주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SK증권에서는 미국이 현지 시간 2월 27일 날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 존 필런이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동맹국 조선 역량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관련된 질의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자, 우리는 분명히 외국 파트너들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한화, 오션이나 시스템 이쪽으로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이야기할 때 매우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고 언급을 하면서 결국 트럼프 그가 원하는 것은 조선 이렇게 3번을 언급했다고 하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번 달 한국 방문을 조율 중에 있고 확인되고 있고요. 방한 시에 한국 조선업계와 군함건조 유지보수 협력, 방위 분담 등 인상에 따른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화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를 아마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소 방문하는 것은 알겠고 다만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런 이슈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에 정치적으로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일단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약간 좀 계엄 사태 이후로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각 부서에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 상당히 어떤 외교적 어떤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네요. 관련해서 잘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을 어쨌든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현지 시간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 농부들을 수신자로 해서 쓴 글을 통해서 미국에서 판매할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에 이어서 의료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을 보다 확대할 뜻을 시사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오늘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대두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식품 등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통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라이신이랑 이런 것들. 그래서 S&D라든지 신성홀딩스, 신성 관련주, 신성그룹주죠. 풀무원, 샘표식품, 미래생명자원, 대상 등 음식료 업종들이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곡물 관련주가 막 올라가면서 또 우리가 인플레 경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이런 것들이 단계에 좀 그치고 정상화되면서 좀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무튼 지금 3월 초 좀 터프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출렁거리는 그런 수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면서 조금 저희가 약간 부담스러운 국면에 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죠. 희귀금속 관련주, 히토류 등을 포함한 희귀금속 관련주도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TSMC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를 예정대로 현지 시간 4일부터 부과하겠다 밝혔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일부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어쨌든 서명 협상이 결렬되면서 히토류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계약서 이게 이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가 여전히 희귀금속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당연히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에 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뭔가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 종목들도 역시 같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그와 관련해서도 원두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가격이 올랐었고, 예전에 생각해보면 설탕 이런 것들도 꽤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어떤 농산물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가 관세 이슈로 또 급등할지 좀 고민이 정말 되고요. 그러면 인플레가 자극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이제 관세부가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섹터, 관세부가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 중심으로 좀 단기적으로 집중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뭐 미디어, 엔터 이런 것도 이야기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왕위가 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왕위 외부장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엔터 미디어 쪽이 그래도 미국 관세로부터는 좀 벗어난 섹터이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쪽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와 자동차 쪽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입니다. 좀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EU가 결국 CO2 관련된 배출과 관련해서 타겟을 3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꼭 뭔가를 또 강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기존의 내연기관 관련된 쪽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 되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되는 것도 보입니다. 유럽 이 OEM들의 탄소 배출 목표 달성 부담 완화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로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보유하거나 건설 중인 국내 자동차나 2차 전지주 업체들의 수출이 타격을 또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LG 에너지솔루션은 다국적 완성업체 스텔란티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합작 공장을 세운 바가 있고, 지난해 말 배터리 모듈 생산을 시작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GM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퀘벡주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몬테레이 공장 인근에 생산 기지를 두고 현대차, 기아, 북미 생산 공장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완성차, 자동차 섹터도 일부 좀 좋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관련된 쪽이라든지 완성차와 부품 관련주가 빠지기도 했는데, 더군다나 전고체 배터리 섹터도 좀 좋지 못했죠. 현대차, 기아의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2030년 이후로 출시를 연기한다라고 해서 전고체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제품기획 총괄인 스펜서 조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2030년 이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술의 신뢰성이 확보된 후에야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할 것을 설명했고, 이에 현대차, 기아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는 기존 배터리 기술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방침으로 밝히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지연 가능성, 이 부분이 현대차 그룹에서 언급이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섹터가 또한 같이 좋지를 못했죠. 자, 그런 것도 중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 비슷한 거 내용인데요. 테슬라의 어떤 유럽 쪽의 성장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붉게 보이는 이것이 테슬라 쪽 성장률이고요. 파랗게 보이는 것이 토탈 이 BV 관련된 성장률이거든요. 이 보시면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중에 세계 3분기에서 유럽의 BV 시장 성장률을 하회했고요. 2023년 18.2%였던 시장 증류율이 24년 16.6%, 그리고 25년도에는 1월에 6%대로 확 급락을 했습니다. 이 추세가 기존 경쟁자들의 성장과 신모델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머스크의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인격이나 뭐 이렇게 구구화 성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매 운동이 나타나서 그런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기 전까지는 선두주자였던 테슬라에게 상당히 불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의 점유율이 23년 18.2%에서 유럽 쪽에서 24년 16.6%, 그리고 올해 25년 1월에는 6%까지 테슬라의 점유율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현지에서 뭐 중국 업체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유럽 현지 자동차 섹터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뭐 테슬라가 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모델 Y 생산량이 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차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작게 나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 쪽에 일단 수요는 상당히 테슬라 쪽에서는 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역시 나타났다는 건데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빠지는 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 이번에 관련해서 빠진 폭이 전년비 마이너스 45%는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도 관련해서 테슬라도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까지 2차 전지 자동차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오늘 철강과 비철금속 테마가 일단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진행됐고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가 여전히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오는 현지 시간 12일 한국을 비롯해서 이번 12일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 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가들이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아제강, 휴스틸, 렉스틸, 뭐 알맥, 풍산 등의 미국 공장을 보유한 일부 철강과 비철금속 테마가 상승세를 나타냈죠. 역시 오늘 휴스틸과 렉스틸이 눈에 확 띄었는데 역시 미국 현지에 이렇게 글쎄요, 뭐 공장이 있거나 그러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일부 휴스틸이나 렉스틸 이런 종목들이 급등각을 장중해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비철금속, 철강, 풍산도 오늘 그랬죠. 그리고 구리 가격이 또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 구리 관련된 가격이 밀어붙이면서 영향을 있는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JK님, 박근영 부장님 매번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댓글창에 올려주셔서 눈에 딱 띄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죠. 계속 잘 봐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7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재건과 건설기계가 하락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젤런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이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거의 싸움 직전이었어요.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얼굴에 뺨 한 대 안 날린 게 참 그 다행일 정도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쪽도 있었더라고, 외신에 따라서.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공동 기자회견과 광물 협정 서명도 취소됐고, 그리고 식사 자리도 다 취소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험악하면서 끝났죠.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면서 군사 지원 중단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이 같은 소식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전진건설 로봇이나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회, 그러니까 하야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물러나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라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뭐 그건 각자 이제 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좀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 가서 상당한 또 지지를 받고 있어서 유럽 국가들은 또 이제 미국이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당한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란 게 또 사실 모릅니다. 생물이고요. 갑자기 또 트럼프가 갑자기 푸틴하고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또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정치적인 다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정치 지형이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은 지금은 곤란한 지경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죠.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출량님 잘생겼다 박근영. 야, 이건 조금 오바인 것 같아요. 뭐 감사한 마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 야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예, 친척이냐 가족이냐 뭐 지인이냐 등을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겨주면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 폭락 등의 관련주가 하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 전쟁 우려 부각이 됐고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강행 등등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었고 역시 엔비디아 수출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되면서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칩에 대한 뭐 중국에 대한 수출, 우회 수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얘기 나왔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69% 급락했고요. 암도 8%대, 브로드컴도 6%, TSMC도 4.19%, 인텔도 4.17% 반도체 업체들이 일단 빠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조하는 저사양의 AI 칩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야기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미주오 증권은 엔비디아가 대중국 AI 칩 수출 허가 관련해서 상당한 새로운 제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리포트를 쓰면서 하반기 엔비디아 매출에 40억에서 60억 달러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미주오 증권은 일단 분석 리포트를 썼다고 합니다. 자, 한편 뭐 지난 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에도 중국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전용 칩 블랙웰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대만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여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에 있는 엔비디아 협력업체가 엔비디아 블랙웰을 구입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엔비디아 블랙웰을 수입한 뒤에 일정 수량을 자체 소비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중국에 되팔고 있다. 물론 뭐 비싼 가격으로 팔겠죠. 뭐 이런 것들이 역시 시장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일부터 반도체 쪽이 좀 빠진 이유는 이거 이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고밍치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25년 TSMC 코어스 웨이퍼 할당 계획이 40만 장 이상에서 38만 장으로 축소됐다는 루머가 시장에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확인 루머인데 이렇게 돌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더 이렇게 좀 위축이 됐다 볼 수 있는데요. 그 코어스 주문 축소가 AI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등가해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확산 루머가 되면서 역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고밍치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와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의 과대 추정 그리고 잘못된 해석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년 12월에는 월 7만 장의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TSMC가 엔비디아의 25년 TSMC 코어스 주문량은 약 37만 장 그리고 24년 4분기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약간 뭐랄까 오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쪽에 약간의 루머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섹터의 하락이 좀 더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 영향 등의 가상화폐가 좀 빠지면서 관련주가 빠졌는데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월 25일입니다. 이게 보면 리코드, weekly outflow from crypto. 크립토 시장에서 자금의 이탈이 위클리로 봤을 때는 리코드를 경신했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자금 유출이 엄청나게 크립토 시장에서 펀드 플로우의 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가상화폐 쪽이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 암호화폐 중국음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의 부패한 공격 이후에 이 중요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자산 관련된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통령 실무그룹이 XRP, 그다음에 SOL, 그다음에 ADA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 당선자는 어쨌든 가족 식구 대대로 지금 가상화폐 쪽 올인하고 있고 관련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가상화폐에 올인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어떻게 튈지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